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골든챙의 준엄한 경고, 주한미군 철수의 실제적인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민은 주한미군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든챙은 미국의 법률가입니다. 한때 20년 동안 중국의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미국인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평가입니다. TV에 자주 출연해서 그렇게 코멘트하는 해설자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팍스뉴스에 아주 유명한 그런 논객입니다. 저서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핵 대결, 북한이 세계와 대결하다, 이런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골든챙이 지난 10월 12일 워싱턴 DC의 유서 깊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아주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비판을 가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그리고 아직 미국인 많은 사람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냉철한 그리고 아주 명료한 관점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 한국민 그리고 미국민을 일깨웠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은 Dangers of Moon Government's Pro-North Stance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친북 입장의 위험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미 동영상에 이 번역문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연설 원고문을 며칠 전에 직접 받아서 완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이 다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보고 생각해볼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연설문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고 읽으시고 아주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연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을 것입니까? 혹은 우린 다른 질문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대한민국은 과연 존재할 것입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김씨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한을 취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 일가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들의 남한의 이웃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달라진 것은 남한은 자신의 사회를 전복시키고 있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전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적들을 감금하고 있으며 문재인은 탈북민들을 제갈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친북주의자 폭력배들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고 있고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어 시설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눈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끔찍한 정권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요컨대 남한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의 목표가 김정은이 남한을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남한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위험합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김정은은 소문에 의하면 1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문재인을 환영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인공기 혹은 푸른색과 흰색의 통일기, 한반도기를 흔들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 사람들 중 한 사람도 그의 나라인 한국의 상징을 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눈에 띄게 실종된 것은 남한의 깃발 태극기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안 문재인과 동행한 삼성의 이재용이 그의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뚜렷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중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여행 내내 문재인은 그가 이끄는 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를 대표로 선출해준 국가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말을 점검해 봅시다. 문재인은 여행하며 종종 남측이라고 말했는데 문자적으로 이것은 남쪽 혹은 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한의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남한을 한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한국민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북한에서 남측 국민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쪽의 국민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들은 보통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이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 혹은 나의 국민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정은은 이에 화답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의 용어인 우리 인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 혹은 나의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문재인의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용어 선정은 교묘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문재인이 남한의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분명히 서울의 핵심 입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에 수립된 이래 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문재인의 교육부는 불안하게도 교과서를 이미 바꾸었습니다. 이제까지 남한의 교과서들은 서울이 한반도 안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진술해 왔습니다. 새 교과서들은 그러나 이 선언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통일부 역시 훈련 교재에서 그 중요한 문구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문재인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목표인 통일의 길을 깔기 위해서 문재인은 남한이 김정은의 국가에 더 일치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문재인의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안에 있는 자유의 개념에서 자유의 개념을 없애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시도를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교육부는 국가의 정치 제도를 단지 민주로 묘사하기를 제안하며 국가의 교과서를 바꾸려 했습니다. 문교부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교과서들이 자유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남한의 모든 대통령들이 지지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미온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남한의 모든 대통령들은 1989년 9월 이래 그 문서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유라는 표를 거부하지만 민주라는 표는 고수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다양한 변화들은 두 개의 한국의 연합을 방해하는 높은 장애물들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문재인은 감지할 수 있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된 후 다른 견해들에 접근하는 것을 줄이고 북한의 견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큰 방송사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팩이 제게 말해준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의 한 전문가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 국영 방송이 북한에 대한 문재인의 접근법을 비판하지 말도록 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소셜미디어의 자유로운 표현을 뒤쫓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국의 한 전문가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 국영방송이 KBS나 그렇겠죠. 북한에 대한 문재인의 접근법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 미국인에게까지 경고를 보냈다고 하는 것. 참 심각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당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소위 방송개혁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이 법은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유튜브 방송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이인호 대사가 제게 말해준 바와 같이 유튜브는 그들의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유일하게 열려진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합법을 가장해서 또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 교묘한 형태의 압박을 통해 반대자들을 억누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호하는 방법은 비판자들을 지극히 모호한 명예훼손죄로 엮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한 정부는 북한의 탈북민들이
북한에 관해 말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팩이 말한 바와 같이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들은 박해와 고소와 압제와 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표적이 된 유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친북주의자들이 공포의 통치를 시작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공포 안에서 이러한 세력들은 자유롭게 발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거부합니다. 북한의 급진주의적 옹호자들, 종북주의자들은 지금 집회를 열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며 탈북민들을 체포하라고 재촉합니다. 게다가 이 급진주의자들은 서울에 수백 포스터를 붙여놓고 시민들에게 그들의 소재를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북한의 암살의 표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스터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의 선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감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고 그 느낌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문재인은 일방적으로 김정은과 협정을 맺었고 남한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로 들어오는 침공 및 침투 경로를 따라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와 감시 초소들과 GP, 대전차 장애물 탱크 트랩 등의 방어 시설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군의 병력의 규모를 상당히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군사적 정당성에 관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남한의 형편이 나쁜 인구 경향을 가리키며 남한은 보다 적은 사람들도 더 나은 싸움을 하기 위해 군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남한의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미하게나마 인구 규모가 줄겠지만 당분간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군사력의 규모를 줄이는 계획은 예상된 인구의 감소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셋째로 징집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려는 계획은 인구의 감소를 염려하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취해야 할 일입니다. 최종적인 조치라는 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결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문재인은 남한의 방어 능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이 북한과 더불어 상세한 군사협정, 남한보다 북한에 더 유리한 협정, 희생자보다 즉 남한보다 공격을 한 자, 즉 북한에게 더 유리한 협정을 체결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남한을 방위하기로 약속한 유일한 나라인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그 협정을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의 동기를 추정하지만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문재인은 소위 주사파 그룹의 구성원들을 자신의 상급 고문들로 삼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 그룹의 구성원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며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견해를 부인하는 것, 즉 전향 선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급진주의적 비서실장인 임종석에 대한 우려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극좌파 교수들을 계속 조언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이 그의 국가의 깃발을 휘날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를 거부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최국이 방문국의 깃발을 휘날리는 것은 표준적인 외교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구인 데이빗 맥스웰이 주목한 바와 같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을 전복시키고 강요하고 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문재인을 동조자로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공격적인 정권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입장이 제기하는 위험들에 관해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이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해져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위험, 실제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워싱턴에
진정한 분노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진정한 분노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작년 10월에 한국의 외교부가 중국의 외교부와 함께 3불, 3 No's 를 발표했습니다.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첫째,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남한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남한은 한미일 삼각 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3불, 3 No's. 이것을 할 때 한국은 미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조약 당사자인 남한이 조약 준수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서울은 미사일 방어와 동맹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3불, 3 No's를 발표하므로 미국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둘 다 unfriendly, 비우호적인 것입니다. 첫째로 서울은 남한을 위협하는 베이징이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가깝고 더 중요하다고 미국에게 말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일이죠. 중국이 미국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깝다고 이 주사파 정부가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은 미국은 남한을 여기 서울이라고 하지만 주사파 정부입니다. 서울은 미국은 남한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이 운용할 수 있는 가능한 무기 체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드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을 속상하게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중국 때문에, 중국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미국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 주사파 정부가 했습니다. 요컨대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중국이 언제부터 중국이 조성해 놓은 위협으로부터, 현재 북한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위협은 중국이 뒤에서만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서울이 남한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방어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까? 사드는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언제 말해왔습니까? 언제부터 중국이 그랬습니까? 또한 남한이 우리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북한과 군사 조약에 서명한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관료들이 흥분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외교적 위반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의 통화 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녀에게 무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폼페이오가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이오가 격분해서 수화기를 내려놓아야만 했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나는 폼페이오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강경화는 그녀의 보스 문재인처럼 이중적입니다. 간사하고 교묘하다고 하는 거죠. 간교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국의 관리를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고 있지만 겉으로 스마일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폼페이오였다면 당신 역시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maybe 그것이 문재인의 전략인지 모릅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을 매우 상하게 해서, 기분 상하게 해서, 자존심 상하게 해서 미국이 남한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전략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떠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이 머물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문재인이. 그리고 주사파 정부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국이 남한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전략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미군을 한반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평화 선언을 하려는 문재인의 행동 배후에 있습니다. 미군이 머물러 있으면 평화 선언과 배치가 되거든요. 평화 선언이 있으면 문재인의 동맹 세력들은 평화협정 맺고 나면 북한과 평화협정 맺고 나면 미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미군이 없으면 김정은은 남한을 위협해서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요. 핵무기가 있으니까. 요새같이 비겁하게 호구같이 구는 이 주사파 정부, 협조하는 주사파 정부가 있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항복 선언하면 끝나는 건데 아주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컨대 문재인의 행동에 따르는 위험은 문재인의 행동에 따르는 위험은 대한민국 더 좋은, 아니 훨씬 더 좋은 자유한국이, 프리 코리아, 자유한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서 소멸해버린다, 사라진다, 이런 경고를 여기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민이 그대로의 대통령 문재인을 막아서지 않는다면, 스탑시키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문재인을 그냥 놔두면, 그냥 하는 대로 놔두면 결국 한국민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견해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벌써 최후의 승리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 이 말은 북한의 코드로 보면 북한이 남한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즉 남한의 정복을 성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낙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국민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의 위험한 행동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그것들을 무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하기를 원해야 합니까?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한은 미국의 서부 방어선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측에서 볼 때 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은 미국의 서부 방어선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서쪽 방어선을 하와이나 괌의 해안이 아닌 동아시아의 해안으로 삼아 왔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남한은 그 방어선의 북쪽 끝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남한이 비우호적인 손에 떨어진다면, 적화된다면 일본의 방어가 불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통치 방식인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는 때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 자유로운 사회를 흡수하도록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로운 사회,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중요한 자유로운 사회를 잃어버릴 여유가 미국인들에게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같은 미국인이 고름쟁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우리 모두는 서울에서 항의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미국민에게 말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계속 항의해야 합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남한의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생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다르다는 것을 미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미국인들은 남한의 대다수의 국민이 자유 가운데 살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언론에, 미국의 정계에, 또 미국의 기독교계에, 또 미국민들에게 이것이 전달돼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주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남한의 정부의 지렛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남한의 존재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전은 남한의 안전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뜻에서 남한을 방어하는 것은 미국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든챙의 견해를 미국민들이, 미국의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미군 주둔이 확신을 하고 또 그것이 거영구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하고 글을 쓰며 항의하고 싸워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인하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와 자유 가운데 살기를 기원합니다. 네, 둘 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죠. 평화와 그리고 자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입니다. 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온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연설을 마치고 이제 2주 후에 트위터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골든챙의 글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거의 남한을 방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다 봤습니다. 지금 남한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민이 자신들의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니죠. 뭐 일부 국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합법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제 커맨더 인 칩, 이 최고 통수권자가 된 문재인이 바로 그 위치에서 나라를 방어하는 최고의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책임을 버리고 저렇게 북한의 문을 열어놓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나서서 싸우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대신 싸워 주겠습니까? 만약 문재인과 거의 친평양, 프로평양, 친평양 조언자들이 우리들이 미국이 남한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절대 떠나지 않아. 전략적 가치를 생각할 때 안 떠나.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워싱턴 인사이더가 워싱턴의 내부 모든 걸 잘 환히 알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지금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한에 머물 수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문재인과 또 문재인의 그 측근들이 만들어가면 미군은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mortal danger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질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함께 해주시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회개와 겸손과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해야 할 행동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더 많이 더 크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들 후원하실 때 국내에서는 저 위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 주십시오. 해외에서는 밑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코스트 캐피털 세이빙스 뱅크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군자금을 보내 주십시오.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면 www.21church.com 이런 홈페이지를 만나십니다. 거기에 후원이 보입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있는 정보들이 잘 정돈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략도 의논하고 함께 격려도 하고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참조해서 오시고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온 세계의 한인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